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Un moment.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Pronto? Ci siamo tutti?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합동연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시청하고 계시니 어떤 곳에는 아침 인사, 또 어떤 곳은 저녁 인사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탈리아 루카 디 파파의 포컬라레 운동 국제총본부 강당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이곳이 꽉 채워지게 되었네요.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에는 본당운동과 교구운동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모임은 며칠 전부터 카스텔간도프의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날리사입니다. 저널리스트이고 이곳 국제본부의 홍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했고 8살 된 아들 프란체스코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합동연결에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막 발발했고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엄청난 고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지구 곳곳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다른 분쟁들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많은 폭력 앞에서 때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희망 또한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굴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녁 이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최근 젠 베르데가 발표한 신곡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한다. We choose peace가 이 노래의 타이틀인데요. 이 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겠습니다. People say that we'll never live in peace. It's written on the walls that tell us we are enemies. But I see it differently, so differently. Hola, welcome. 안녕하세요. Benvenuti al Gen Verde. We choose peace. Hey, we choose peace. 이 노래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화들도 있죠. 사실 저희도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모였으니 각자 자기 나라의 갈등과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멕시코 출신이고 낸시는 미국 출신이에요. 저희들 문화는 서로 다르지요. 그 때문에 때로는 사소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저희에게 평화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위에서부터 매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뜻해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숱한 전쟁을 저희 피부로 절실히 느낍니다. 젊은이들과 워크숍을 하는 중에서도 그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투쟁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투쟁,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도 치르는 투쟁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노래를 통해 참으로 평화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평화를 선택하고 그 평화에 투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يا بداية يومين يا بداية يومين ليه بالا نصير أنا بخير بشلون ليه بالا نصير أنا بخير بشلون تشكوى أمان 저는 시리아의 나야입니다. 나의 조국 시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평화의 부재로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고통을 겪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곳에 떨어진 미사일 폭격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제가 We Choose Peace라는 곡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평화는 오로지 각자 그걸 선택하고 어느 곳에서든 이를 건설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화를 선택했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합동 연결을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콜레가멘토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 얘기했는데 평화란 그저 갈등의 부재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된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상처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칠레의 비냐델 마르 공동체에서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연결되셨나요? 네, 저희 여기 있습니다. 비냐델마르와 근교도시 발파라이소, 콘콘, 퀼프에 빌라 알레마나 공동체에서 인사 전합니다. 포콜라레 영성은 80년대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대유행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선자들은 빈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고 발파라이소의 한 루터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합동연대 식당과 협력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비냐델마르의 구릉지대에 있는 아쿠팔라스의 극빈자들을 위한 식당에서 도움을 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선자들은 온 공동체와 더불어 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 지역 가톨릭 교회 본당에서 후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당인데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 필요한 이들에게 점심을 배달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재원이 바닥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우리가 직접 토요일 점심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여러 달 동안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음식을 배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이들이나 그 음식을 제공받는 100여 명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건설하려는 취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 경험담 감사드려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점심을 준비하는 토요일이군요.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택하다. 형제를 위해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은 바로 이번 합동 연결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해 살아갈 것을 선택하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형제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포콜라레 운동의 남녀 어린이들인 사진들이 글로벌 미팅 키즈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 이벤트는 인터넷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준비 시작! 우리는
전 세계 사진들과 함께 큰 축제를 벌였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고 싶어요. 사랑은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요. 사랑의 주사위를 던지면서 사랑해요. Love everyone. 우리는 전 세계 사진들의 경험담을 들었어요. 나는 사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멋진 것들을 하거든요. 파타고니아의 요나스는 환경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어느 날 요나스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를 10개나 모았대요. 그걸로 집에 작은 떡방을 만들었어요. 경험담이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파키스탄의 아말릴리스는 여러 플라스틱을 팔아서 한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이불 하나를 사서 드렸어요. 평화를 위해 일한 경험담들도 있었는데 가령 TV에서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어린이들을 본 사진들이 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마가렛 집에 갔어요. 마가렛은 포콜라의 운동회장이세요. 우리는 마가렛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마가렛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돌을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물둘레가 생기죠. 처음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동그라미가 점점 더 커져요. 내 생각에는 사진들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전 세계를 뒤덮게 되어요. 맞아요. 이 글로벌 미팅 퀴즈를 기회로 깜짝 선물도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포클라레 운동회 회장 마가렛 칼 함께 무슨 선물인지 청해 들어볼게요. 정말 깜짝 선물이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젠들이 준비하는 세상의 사랑을 가져가세요. 평화가 올 거예요. 라는 행사를 기회로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참가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교황님은 이 멋진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시며 이 활동을 계기로 모두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복음을 각자 삶의 첫 자리에 새기며 기쁨과 형제의 믿음직한 증거자들이 되려는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원하십니다. 이런 염원으로 교황님은 기도 중에 기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진심으로 당신의 축복을 전하십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이곳에 펩 카노베스와 치칠리아 가띠도 함께 자리했는데 이분들은 사진본부 책임자들이십니다. 글로벌 미팅의 제목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평화가 올 거예요.인데 어린이들의 이런 확신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남녀 사젠들의 확고한 믿음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도양에 있는 레이니용 섬에서 준비한 경험담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각 보조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조자들은 각 지역에서 완전히 토착화된 방식으로 이 어린이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글로벌 미팅 키즈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물으셨지요? 이 행사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행사 뒤에는 보조자들이 있고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이분들은 안전하게 이 어린이들을 동반하는 이들이지요. 규정을 준수하고 포콜라레 운동의 미성년자 보호 수칙에 따라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것은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 뒤에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지닌 막대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시다시피 함께 이 만남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는 사젠들이 맞닥뜨리는 온갖 취약성이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든지 소외된 환경, 누군가는 가정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역에서나 세계적으로 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만남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보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도록 힘과 희망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건설할 만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참으로 키아라 루빅의 카리스마적인 민감성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키아라는 늘 우리에게 영혼은 작지도 크지도 않으며 늘 같은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활동하는 이들, 보조자들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들 중 한 분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오 야세볼리 박사님이신데요. 심리학자이자 정신치료자로서 소피아 대학원 대학에서 가르치시며 유아기와 청소년기 전문가이십니다. 결혼해서 아빠이기도 한데 오래전 사젠 3젠으로서 포콜라레 운동의 청소년이기도 했지요. 바로 이 중요한 성장기에 포콜라레 영성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 덕분에 이분의 직업적인 소명의식 또한 태어났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몇 년 전 나폴리로 여행 중이었는데 로마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곳에서 사젠 본부와 협력해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양성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당시는 제게 커다란 변화의 시기, 개인적인 선택의 시기였는데 그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곧바로 좋다고 답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답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받은 그 모든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이에 보답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 전문 지식이나 직업으로도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했던 체험들 덕분에 저는 지금의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성자로서 활동하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포콜라레 운동의 양성자들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지 간단히 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짧게 말하자면 유년기와 청소년기 현실에 대해 지닌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두 시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증진하고 전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긴 과정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인데 특히 교육적 공동체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보호는 마리아 사업회가 제안하는 첫 번째 목표이지만 모든 공동체가 이를 인식하고 그의 책임의식을 지니고 참여한다면 그 목표는 더욱 달성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체험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만남과 시선의 교환, 관계의 장소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이나 타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는 그 누구에게든 인격적 발달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차원, 곧 인지, 정서, 관계 및 정체성의 발달 면에서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종종 정신병리학인 과정의 잠재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식하도록 노력하자고 신신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를 대신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끼아라 루빅 센터에서 주최한 학교들을 위한 경영대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탈리아 학교들을 위한 대회로 이탈리아 교육부와 협력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미래에는 다른 나라의 학교에도 제안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열리는 이 경연대회는 올해 두 번째 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는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학년의 학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를 달성한 듯한데 끼아라 루빅이라는 인물을 알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일치와 형제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그가 기울인 헌신과 증거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웃 돌봄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그것이 우리를 향상시키고 더욱 행복하게 하고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끼아라 루빅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 뒤에는 엄청난 연구와 열정과 기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전염되는 기쁨입니다. 이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룹이나 학급별 작업도 있는데 다양한 학교 학급들이 함께 작업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한 예로는 도시 전체를 동참시킨 작업이 있습니다. 라디오와 신문들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업체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은 또 몇 달간 이 체험을 했고 이들이 만든 사이트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표방하여 창설된 이 기업이 가동되어 나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경연대회의 모든 작업들과 끼아라 루빅에 관한 여러 다른 문서와 자료들을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 www.chiaralubig.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이제 선택에 대한 주제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간단한 일상의 선택들이지만 매우 중대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아마도 영원히 바꿔놓는 선택들도 있겠죠. 바로
요제프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총본부 홍보 사무실의 카를로스 마나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비엔나 유럽의 거대 수도 중 하나로서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요제프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포콜라레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서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꽤 힘겨운 도전이지요. 솔직히 저희는 때때로 이제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시 시작합니다. Poi comunque riusciamo a ricominciare, no? 요제프는 체코 공화국 출신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의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포콜라리노, 곧 포콜라레 운동의 봉헌 회원으로서 이탈리아 사람 리노와 베네수엘라 사람 빅토르와 함께 작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제프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비엔나에서는 라이더 일을 찾았습니다. 자전거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받아 고객들에게 배달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시간을 제가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일하면서 60-7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참 좋은 것은 비엔나의 아름다운 건물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내부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요제프의 포콜라레는 한 가지 사명을 띠고 있는데 다른 모든 포콜라레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 개방된 포콜라레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열린 이 포콜라레에서 새로운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성소를 찾고 있거나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찾고 있지요. 젊은이들이 여기 올 때마다 포콜라레 전체가 바뀝니다. 새롭게 구성되고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그 어떤 성소에 그런 재능을 쏟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포콜라리노 성소가 그렇지요. 그곳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지닌 것,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일치의 카리스마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봉헌할 생각을 했나요? 왜 포콜라레를 선택했지요? 저희는 한 젊은이 그룹으로 젠들이었습니다. 함께 우리의 성소를 찾고 있었지요. 우리는 산에서 하는 휴가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참으로 뭔가 강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혼자 산에 올랐는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그리고는 침묵 중에 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삶으로 들어가라는 그분의 초대를 거의 귀로 듣는 듯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포콜라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시기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도전도 있었습니다. Sì, però anche le sfide. Dopo qualche anno che vivevo già in Focolare. 몇 년이 흐른 후 저는 이미 포콜라레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헤어졌던 그 옛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세상에. 그 친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와 아주 잘 맞았었고요. 내가 완전히 실수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결혼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젊기도 했습니다. 정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콜라레를 떠나야 한다고 확신했을 정도였지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크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콜라레에 도착하여 그 말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집을 정돈하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가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던 중 제가 먼저 느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콜라레에 계신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분은 뭔가 그 자연적인 사랑보다 더 큰 현실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포콜라레에서 행복한가요? 그럼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영원히 했던 선택들도 심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평범한 순간들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리핀의 비키와 빅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혼인날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필리핀 마닐라의 비키와 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녀를 4명 두고 있는데 이제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36년간 은행에서 일했고 빅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지난해 은퇴하여 지금은 새가정운동 국제본부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89년 12월 2일에 결혼했는데 저희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일단 매우 조촐한 혼인을 치렀고 이틀 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혼인식을 다시 치러 이번에는 하객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혼인 서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저의 삶의 모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 행동하는 가정들 삶의 모자이크에서 저희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전 세계의 가정들이 사랑의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험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로마에서 열리게 될 세계 가정대회를 기해 이탈리아의 치타누오바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새가정운동의 가정들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곧 다른 언어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행동하는 가정, 삶의 모자이크는 일상적인 선택, 매일의 선택, 그리고 단순한 선택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참 사랑을 살아가고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가정들의 이야기 55편을 모은 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막달레네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했어요. 또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 남편한테 지지받고 그런 결혼 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 일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4년 정도 됐습니다. 포콜라레를 저희 큰아이 한 5살 때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포콜라레도 열심히 생활하고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방송일을 하다가 방송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경마 스크린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집에 와서 이렇게 집무서를 봤더니 집에 은행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저희 카톨릭 안에 단도박 모임이 있어요. 지혜이라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한 3년 동안 매주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걸 느꼈었죠. 그래서 또 남편 역시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같이 가족들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해서 남편이 따로 나가게 됐어요. 남편하고 세가족 모임에 같이 나가셨지만요. 남편은 변한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가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보자. 그래서 저희 그 세파레티 솔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모임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깨아라 묵상 중에 깨아라 그랬어요. 두 발로 걸어가다가 한 발이 만약에 없다면은 한 발이 더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 제가 깨아라 저는 발 2개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해가면서 이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간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저는 뭐 일반 급여를 받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막 일이 돈이 되는 거 정말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는 사람이니까 온 시간을 여기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거였죠. 제가 그림을 그렸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루는 바로 옆에 병원 의사가 있어요. 거기서 세가정 담당하는 책임자를 만났어요. 남편이랑 저를 불러서 가정에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분이들 묵묵히 저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저 변함없이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띄워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너무 컸었고 어느 날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니 남편이 하나도 미워지지 않는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그 세파레티 솔로 모임은 지금 현재 한 7명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개원하고 있고 9년 전에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제가 주변에 겪은 걸로 생각하면 저희 가족들조차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였어요.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시선들을 종종 받아요. 아이랑 둘이 지방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바닷가가 있는 휴양지였는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모두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4인 가족부터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엄마랑 아들이 온 이런 경우는 너무 이상했던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제가 첫 모임에 왔을 때 기억나는 게 제가 와서 이렇게 눈빛만 봤는데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젖은 속옷을 햇빛에 딱 말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서야지 그 다음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만 생각하면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죠.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는 것. 끼아라 루빅도 그의 일생에서 고통과 어두움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안에서 끼아라는 한 얼굴을 보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976년 녹화된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분에게 밀착되어 그분이 우리와 하나로 소모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로 소모되어 고통이신 그분과 고통이 되니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 된다. 이 구절이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요. 내가 빛의 시기에 쓴 글들이지요. 그러니 당시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쓴 거예요. 비록 그 현실들을 살았다고 해도 작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 가치와 깊이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이 꽂히게 한 부분이 여기에요. 나와 버림받은 예수님, 나와 내 안에 파고드는 고통, 나와 내게 드는 의문이 둘로 떨어진 현실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보고 차츰 그분을 끌어안고 말씀드리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신 그분과 고통이 되는 것, 오직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 되어요. 사랑이. 그리고 며칠 전에 로피아노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마리오 스트라다 신부님께서 제게 편지만이 아니라 새로 부임하신 카피아노라는 본당의 사진 몇 장도 보내주셨어요. 그 성당에 매우 아름다운 벽화를 찍은 사진인데 그중 하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Nox mea, 나의 밤은 obscurum non habit, 어둠이 없다. 나의 밤은 어둠이 없다. 이 구절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마치 주님께서 보내주신 구절 같았어요. 이것이 내가 살고 싶은 것이니까요. 곧 고통이 다가오자마자 나는 즉시 재빨리 그분께 밀착되고 그분을 끌어안고 소모하여 하나가 되어야 해요. 고통이신 그분처럼 나도 고통이 될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하느님이 되어요. 그런데 쟤들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의 보약이 되어요. 값진 보약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가령 밤에 잠을 잘못 이루어 조금 피곤하다면 아 좋아, 나의 밤은 어둠이 없어. 다시 말해 내가 그 고통을 사랑하니까 그 고통은 존재하지 않죠.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기아라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아 좋아요 예수님,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께 꼭 붙어 당신과 함께 고통이 되어요. 즉시 그렇게 하면 나의 밤은 어둠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해요. 한 주 동안 이 단 한 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몇 달씩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이 그래요. 발이 좀 아프고 조금 춥고 조금 퉁명스러운 대답,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하러 가야 하는 등등의 고통이 있죠. 이때 곧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 밤은 어둠이 없었어요. 이제 하느님께서 그걸 확인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이 사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밤은 어두움이 없다. 방금 들은 깨아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몇 가지 어두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쟁과 폭력 앞에서의 두려움, 무기력함, 사회와 가정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극적인 순간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택한다면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기아라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덧붙일 말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꼽고 싶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같은 뿌리를 지닌 모든 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된 단어로 곧 믿는 것,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것을 뜻하며 신뢰, 충실성 같은 말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업회나 교회, 인류가 겪고 있는 시련의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느님께서 구름 뒤에 계시는 듯하고 짙은 안개에 휩싸여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강한 어조로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믿음, 인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카리스마에 대한 믿음, 사업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일치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일치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간 포콜라리노 에지디오 산탄케가 늘 쓰던 표현인데요. 그의 전기가 나왔는데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일치가 아니라 깊고 참된 일치입니다. 최근 저는 위대한 루터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가 말한 이 개념을 반복해서 말하곤 하는데요. 오직 공동체인 그리스도, 일치된 공동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바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만이 공동체의 잘못을 짊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시어 그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신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래서 키워드는 믿음과 일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기, 이 순간을 생각하며 마가렛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회장이 되신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아름답고 기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운동 안에서나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렛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또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우 의미 깊은 질문입니다. 제게는 이 1년 반이 많은 은총과 많은 기쁨의 풍성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한 해였는데 우리가 신호들을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써 온 세상에서 많은 결실들을 보는 듯한데 우리 모두가 우리 운동으로서나 교구, 본당 차원에서 참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동참한 여정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회로서도 우리가 오래 했던 이 합동 연결들만을 보아도 많은 은사와 기쁨, 많은 성취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사진들만 보아도 미래에 얼마나 큰 희망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날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통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들도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유행병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지요.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운동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늘 믿고 늘 보았던 것은 포콜라레 운동은 커다란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뻗어있는 열매 가득한 참으로 거대한 나무이지요. 그런데 저는 요 몇 달간 이 나무가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고통을 겪고 있고 다소 메마른 나무로 보였습니다. 제게는 마치 가지치기를 한 나무같이 보였어요. 사실 저희 집 정원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요. 지난 몇 달간 잎사귀조차 없던 나무들인데요. 그러나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며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 나무는 가지치기를 했지만 땅 밑으로는 든든한 뿌리가 있어서 새로운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는 정말 그런 식으로 커다란 나무인 우리 사업회를 보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것들,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인류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성령께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부서지기 쉽기에 우리에게는 온갖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기간에 한 가지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느 날 묵상을 하며 읽은 글인데 모든 현실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저를 도와주었어요. 이 묵상에서 키아라는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뿌리이다. 그를 통해 우리 삶은 단단해지고 굳게 뿌리내리며 사나운 그 어떤 비바람과 폭풍도 견디어내게 된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구원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세상의 악을 똑바로 직면하고 그 치유책을 제시하는 구원자가 튼튼한 이들이 아니라 병든 이들을 위해 왔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아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한 해가 그저 전 세계 사업회에서 이루어낸 기쁨과 성취, 아름다운 일들만 바라보는 한 해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악들을 직면하고 치유책을 제시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한 해는 아니었죠. 거의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본부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키아라가 방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밤은 어둠이 없다와 딱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저는 큰 희망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혼 나눔인데요. 우리 모두 그 현실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 희망 가득한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 뿌리에서 출발하며 그 뿌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드높은 사랑,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 속에서 그리고 헤수스가 말했듯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이 새로운 일치 안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세상에서 하느님의 그런 도구로서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원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축원으로 작별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합동 연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동 연결은 유튜브 채널에서 각각 주제별로 나누어서 또는 전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언어 번역본도 올려질 것입니다. 다음 콜레가멘토는 10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몇 개월 후가 될 텐데 세상 한켠은 곧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기간 중에도 많은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눈에 띄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가령 마가렛과 헤수스도 이번 주에 터키로 출발하는데 할기섬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이틀은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들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스탄불에 머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헤수스와 함께 출발하는데 이 여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치와 기도로 저희를 동반해 주기를 바라며 이스탄불에 있는 작은 공동체와도 만나서 여러분 모두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머무시는 그 순간에 대해 소식 전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www.focolare.org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저희 SNS를 지켜보며 온 세상의 한 가정으로 함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 그리고 이 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오.